안녕하세요. 12월 23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굿모닝 투데이 이화영입니다. 부산의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1.84%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이 아니라 일반 표준주택의 경우에는 1.41% 상승하는데요. 특히 표준지 공시지가는 서울, 경기, 대전에 이어서 전국에서 그 상승률이 네 번째로 높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토지는 부전동의 상업용 토지로 확인되는데요. 제곱미터당 4,372만 원이고 가장 비싼 주택은 수영구 남천동의 한 단독주택인데 공시가격은 21억 3,600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남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1.35% 상승했고요. 표준주택의 경우에는 0.69% 상승했습니다.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는 내년 1월 7일까지 시군구청의 민원실에서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굿모닝 투데이 오늘의 첫 번째 순서는 월간 기획 코너 맛따라 길따라인데요. 오늘은 제철 맞은 먹거리 굴을 맛보러 갑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에서 만나보시죠. 파도가 바위에서 부서지듯 차갑고 강렬한 바다 맛을 품어 굴향기가 코끝을 진동하는 12월의 겨울. 이맘때 경남 통영은 이 굴 하나로 모두가 바빠지는데요. 맛따라 길따라. 오늘은 경남 통영의 굴을 맛보러 떠나봅니다. 겨울이 내려앉은 통영 앞바다는 제철 먹거리로 활기를 띈다는데요. 그래서 우리 최원준 시인님도 미식 여행에 나섰습니다. 예, 날씨가 차갑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뜻한 남쪽 바다가 아름다운 통영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 통영은요, 겨울 이맘때쯤이면은 바다가 가장 풍요롭고 넉넉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갯것들을 다 살찌우기 때문에 통영의 겨울은 너무 풍요롭고 아름답기 이를 데 없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맘때 가장 맛있고 우리 몸에 유익한 식재료 바로 통영굴을 맛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미국 FDA가 인정한 청정해역 통영은 깨끗한 바다 덕분에 대한민국 최고의 수산물 산지라고 불리는데요. 또 섬이 많아 영양 염류로 인해 플랑크톤이 많은데 이는 굴이 자라기 최적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굴의 계절 겨울. 굴의 본고장인 통영을 갈 이유 이만하면 충분하겠죠. 통영 바다를 눈에 담고 한적한 분위기를 온몸으로 즐기기 좋은 무전 해변공원 무지갯길을 찾았습니다. 알록달록한 길을 따라 거닐어 보는데요. 겨울 특유의 분위기가 참 좋죠. 통영은 해안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햇빛 받으며 연말 연시에 가족들과 함께 이 따뜻한 통영에 한번 다녀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굴 껍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맘철 겨울 통영은요, 이 굴이 상당히 생산량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 생산량이 그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죠. 그래서 통영에서 생산되는 이 참굴은 맛있기도 하지만 가격이 참 쌉니다. 우리 서양에서는 보면은 이 몇 개 가지고 몇만 원씩 할 정도로 아주 그 귀한 그런 해산물이지만은 복받은 이 통영에 오면은 이 굴을 넉넉하고 많이 값싸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영굴로 다양한 요리를 하는 곳에 가서 그 맛있는 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통영의 겨울 바다를 제대로 맛봐야죠. 통영 항남동에 위치한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탱탱하게 살이 오른 우윳빛 굴을 따뜻하게 쪄서 먹기도 하고 생굴이 부담스러운 경우 누구나 맛볼 수 있도록 버터로 구워내기도 하는데요. 고소한 풍미가 가득 입혀집니다. 또 새콤달콤한 맛으로 입맛을 살려줄 무침도 맛볼 수 있는데요. 굴의 화려한 변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이 모든 게 굴로 만들어진 한 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굴이 넉넉하기 때문에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먹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굴 음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퓨전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뉴욕 쪽에 가면 오이스터 바라 해가지고
그 오이스터 바에서 먹는 형태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지금 버터로 구웠습니다. 버터구이인데 자세히 보니까 버터구이 위에 좀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빵가루하고 또 치즈 같은 걸 또 올려가지고 맛을 좀 풍미를 더 살리도록 지금 만들어놨네요. 그리고 요 어른들 좋아하는 솥밥, 그리고 이 청국장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3대가 와서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이 퓨전식 굴 요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는 거의 양식을 하죠. 양식을 하는데 우리나라만큼 이 굴 양식에 대한 역사나 그다음에 또 대규모로 또 양식하는 나라도 없겠습니다. 이 조선 태종실록에 보면은 이 섬진강 하구에서 벌써 그 시절부터 이 굴양식을 했다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굴양식에 대한 노하우가 많습니다. 하부세를 한 맛을 볼까요? 하부세는요 미네오네트 소스를 가지고 맛을 좀 볼게요. 통영굴 첫 시식입니다. 아주 싱그럽습니다. 아주 신선하고 싱그러운데 아주 그 약간의 신맛과 양파에서 오는 약간 단맛 이런 것이 잘 어우러져가지고 아주 좋네요. 생굴은요 강장 음식으로도 아주 아연이라든지 미네랄 성분이 많기 때문에 남자들한테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뒤흔들었던 영웅들, 이 나폴레옹이라든지 비스마르크라든지 이런 이 영웅들이 이 대업을 완수하는데 이 굴을 자주 먹었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 여성들한테는 또 피부 미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피부 미용이 좋은 게 배 타는 집 딸은 얼굴이 검은데 굴 따는 집 딸은 피부가 하얗다, 얼굴이 하얗다 하는 뭐 식감도 있고요. 이제 버터구이를 맛을 보겠습니다. 맛이 아주 독특합니다. 굴의 고소한 냄새도 있고요. 치즈에서는 아주 고소한 맛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이나 이제 청소년들, 자녀들이 참 좋아할 맛이네요. 요 무도 있죠. 무도 이 제철입니다. 그래서 굴하고 무를 함께 무쳐 놓으면은 그 맛의 시너지가 더 좋겠죠. 무채가 아삭아삭하게 같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고소하고 아삭하고 또 새콤하고 달콤하고 밥도 한번 먹어볼게요. 밥 반 굴 반입니다. 밥 반 굴 반. 바다 냄새가 막 진동합니다. 반찬이 필요 없겠습니다. 짭조름하면서 향이 풍미가 너무 좋습니다. 입에서 통영의 바다 물길이 넘실넘실거립니다. 올 겨울이 끝나기 전 꼭 통영굴을 맛보러 가야겠는데요. 한 입 가득 먹으면 입안이 싱글생글해지는 기분 좋은 먹거리 통영굴이었습니다. 다독다독 통영바다 너른 품 열어 애지중지 제젖 물려 잘도 키웠네. 어영차 기지개 켜는 바다의 알곡 꿀처럼 우유처럼 달고도 고순네. 통영 겨울 바다가 키운 굴 음식 한 상 잘 맛봤습니다. 통영에서는요 이 굴을 꿀이라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달고 맛있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바다의 우유라고도 합니다. 이제 겨울이 더 깊어갑니다. 이때 가족과 함께 통영에 한번 오시면은 이런 다양한 3대가 먹을 수 있는 이런 또 특별한 또 굴요리가 있으니까요. 한번 맛보시면서 여행하시는 것도 아주 좋겠습니다. 다독다독 통영바다 너른 품 열어 애지중지 제젖 물려 잘도 키웠네. 어영차 기지개 켜는 바다의 알곡 꿀처럼 우유처럼 달고도 고순네. 통영바다의 깊은 맛과 겨울의 시원함을 품은 오늘의 먹거리는 굴이었습니다.
네, 굴은요, 나라별로도 이 먹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데요. 먼저 프랑스의 경우에는 굴을 주로 샴페인과 함께 먹고요. 일본은 굴튀김과 굴전골, 그리고 미국에서는 굴슈트를 주로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에게 잘 맞는 방식으로 제철굴을 맛있게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 명장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섬유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과 열정으로 우리 지역의 공예 문화를 빛내고 있는 분이라는데요. 그 주인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간이 흐르며 세상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 변치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자연이 주는 순수한 아름다움과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마음인데요. 오늘은 자연의 색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섬유 공예 명장 박정숙 장인을 만나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부산시 금정구의 작은 공방입니다. 사계절의 아름다움이 천에 녹아들어 공방 곳곳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는데요. 30여 년 동안 자연의 색을 작품에 담아온 박정숙 명장. 그녀가 전통 염색의 길을 걷게 된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전통 염색이라는 안건은 친정집이 내가 큰 집이 대가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식구들이 많으니까 작업자족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업자족 하는 그 상황을 할머니나 어머니나 이래 어깨너머로 보고 아, 염색이라는 게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그때 기억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연의 색을 입히는 천연 염색은 자연에서 얻은 다양한 재료를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에 박정숙 명장만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저는 그야말로 전통이라고 말을 붙였는데 거기에 한해서 우리 섬유만 80% 이상 우리 섬유만 취급합니다. 우리 섬유라는 거는 대표적인 게 무명, 명주, 삼배, 한산못이 그 경상도 지방에서 하는 태모시까지 80~90%를 그걸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수많은 색을 우리에게 선물하는데요. 그중 전통 염료로 쓰이는 쪽은 푸른빛의 매력을 지닌 식물입니다. 진한 푸른색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색이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원액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앙금이지 추출해가지고 염액을 추출해가지고 거기서 석회를 넣어가지고 염액을 가라앉힌 걸 앙금이라 그러거든.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그 앙금을 가지고 이제 보관을 해놨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쓸 때만큼 다시 잿물에다 우려가지고 그게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양념이 있지. 그래가지고 이 독을 취해가지고 한 일주일에서 길게는 1년도 가고 일주일 이상 걸려. 이 발효되는 게. 발효가 되면 이 냄새가 올라와. 각 재료의 특성에 따라 염색물의 색상과 농도가 달라지는데요. 색을 완성하는 데는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이 걸리며 시간이 흐를수록 천에 스며든 자연의 아름다움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시간이 색에 스며듭니다. 지금은 알면 다 입을 수 있지만은 이게 조선시대 이후로 올라가면 사대부가 이상에서만 입던 색깔이고 취급했던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 색깔 자체에 반해서 계속 하게 되고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제가 색상을 입혀가지고 명주 못지않은 가치를 느끼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좋았습니다. 어서 오소. 두 사람 사이에 익숙한 인사가 오가는데요. 고생했네 온다고. 오늘은 막 간단한 거 이제 밖에 나가는 거는 추워서 좀 그렇고 간단한 이제 액세서리 하던 거나 준비 한번 해보자. 예, 알겠습니다. 바느질을 익숙하게 다루며 명장의 일손을 돕는 제자. 그들 사이에는 세월을 따라 깊어진 인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한 20년을 같이 생활했는데 도와주는 일보다는 제자라기보다는 딸같이 잘 거들고 있어요. 그리고 워낙 오래 같이 있어서
내가 문 앞에 나가면 뭘 하러 나가는지도 벌써 짐작하고 있어요. 짐작하고 따라와서 이제 뭐 거들고 같이 하고. 지금은 거의 염색을 내가 옆에 서가지고 관망하는 상태고 본인이 다 해요. 이제 두 사람은 사제지간을 넘어 가족처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자에게는 명장의 가르침을 넘어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누며 성장한 시간이었는데요. 그 닭이 행사장에 가서 선생님을 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시는 분을 통해서 선생님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뵙고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 와서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배우고 또 쌤 일도 그대로 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매력이라는 게 아무래도 화학염색보다는 이게 어느 옷에 어느 색깔 입어도 다 잘 어울리고 화학염색은 색이 안 맞으면 안 어울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 갖다 놔도 색깔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특유의 아름다움이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사라져가는 전통 염색, 그 빛깔을 되살리기 위해 명장의 손길은 오늘도 쉼없이 이어집니다. 후세를 위한 사랑과 열정으로 전통의 맥을 잇고 있는데요. 그 맥이 가지를 뻗어갑니다. 계속 할 수 있다는 건 저도 이제 약간 나이가 드니까 선생님은 이제 조금 저보다 젊으실 때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은 이제 자제분도 있고 손녀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해가고 저는 선생님 하시는 동안만 제가 선생님을 이제 옆에서 좀 거들어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랜 세월 한길을 걸어온 박정숙 명장. 그녀는 전통 염색 원단으로 세상에 하나뿐인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 열정과 정성을 인정받아 2024년 부산시 공예 명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원단도 다 준비가 돼가 있고 항상 자면서도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이쪽 생각으로 작곡하고 그러니까 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지. 천연 염색에 대한 그녀의 깊은 애정은 단순히 예술을 넘어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녀가 이토록 천연 염색에 마음을 쏟는 데는 그저 아름다움만을 위한 이유는 아닌데요. 그 뒤에는 특별한 계기가 숨어 있습니다. 여고 시절부터 동양자수를 했는데 동양자수에 쓰이는 실이 그 우리 현대인이 말하는 실거실이거든요. 명주실. 명주실인데 그게 화학염을 가지고 해가지고 어느 한 몇 년을 쉬었다가 실을 땡겨 보니까 실이 툭툭 나가더라고요. 이제 많은 마음의 변화를 가져가지고 집에서 내려오는 이 소품들이 많았어요. 원단, 즉 이제 배, 삼배, 무명, 모시, 뭐 명주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전통 염색을 시작했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고유의 색을 엮어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만의 색을 찾아내고 있는데요. 2024년 부산시 섬유공예 명장이 된 그녀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제가 한 5년 만지고 지금부터 우리 아들이 한 5년 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손녀가 있어. 손녀가 몇십 년 만에 이제 딸을 하나 우리 집안에 얻었는데 그 손녀가 좀 이쪽으로 관심이 있달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또 누가 우리 식구 못지않게 우리 울타리 밖에서 집착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자연의 색을 담아낸 전통 염색의 아름다움에는 한 사람의 노력과 열정, 전통을 지키려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옷감의 색을 들여 시간과 만나는 천연 염색, 그 가치가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박정숙 명장은 막걸리 원액과 식초처럼 미생물을 활용한 공예 방식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전통의 가치를 이어오고 있는 박정숙 명장에게 여러분의 많은 관심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방송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KNN 굿모닝 투데이 카카오톡 채널로 방송국이나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 방송은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KNN 제작소에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까지 바라겠습니다. 네, 월요일의 굿모닝 투데이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